자, 갑시다. 자, 그러면 뒤쪽에 도형과 연속은 간단한 문제 정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127번 한번 봐볼게요. 127번. 얘는 그냥 일단 아니다. 1분 정도만 풀어봐봐요. 1분 정도만 그래프 그릴 동안에. 자, 한번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음수인 경우만 뒤집어지겠죠? 자, 꼭지점이 이제 0,1로 갔어요. 그게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y는 t가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교점이 아예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0이 되는 경우 t가 0인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t 값이 0과 1 사이가 되는 경우에는 교점이 총 몇 개 나와요?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t 값이 1이 되는 경우에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서 t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교점이 딸랑 2개 나오고 말겠죠. 그냥 계속 이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t라는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t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계속 빵개 나와요.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빵개 나오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4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쵸? 4개가 나와요. 자, 그때 0인 경우는 2개로 나오고 1인 경우는 3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요게 지금 y는 ft예요. 자, 그러니까 뭐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고요. 1의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4개 나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 불연속은 2개냐? 0과 1 2개죠. 그래서 2개인 경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보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129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129번. 조금 어려워 보여요. 너무 추워? 진짜? 쟤 또 고정돼 있네.
자, 그림을 천천히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중심이 0,3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놔두기는 했지만 결국엔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죠. 그래서 길이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만나는 교점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나오면 얘는 빵개가 되겠지만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접하는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교점이 하나. 자, 그러면 걔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고 더 올라가서 이제 또 접하면은 또 하나가 나오게 되겠네요. 더 올라가면 또 안 나와요. 자, 뭐만 생각하면 돼요? 원과 어떤 직선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요걸 비교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빵이 나와요. 이게 빵이 나와요. 왜? 이게 분연속이 그렇죠. 곱한 게 빵 나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값을 똑같은 걸 곱해서 다 똑같으려면 0 곱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t가 0이어야 돼요. 응. 근데 f가 언제 불연속인지 찾아야지 먼저. 1일 때랑 맞아. 으흐흐. 좀만 더 풀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괜찮아요? 저거 지금 중심점하고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보다 크면은 이제 안 만나는 거고. 같으면 이제 접하는 거고. 그럼 이제 접하는 경우들이 이제 경계선이 되겠지? 그때만 불연속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 경우가 접하는 경우잖아요. t가 지금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딱 접할 때가 불연속이죠. 왜냐면 빵개에서 접할 때 한 개 됐다가 그보다 커질 땐 두 개가 되고 또 접할 때 한 개 됐다가 또 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하는 경우 전후로 불연속이 뜨겠지. 저쪽에다 좀 써줄게. 구했어.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어요. 그거를 제가 1, 2, 3으로 쉽게 해서 해봤는데 그 1놈이 2가 나오고 2놈이 마이너스 1하고 3놈이 2가 나오고 두 개 아니에요. 오케이. 맞는데? 답이 아니래? 원 나왔어요.
0 한번 집어넣어봐요. 0을요? 응. 왜냐면은 1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어보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지? 2, 6, 3. 양수 나오는데? 에이, 모르겠다. x가 엄청 작잖아요. 이거 지금 3차지? 얘 때문에 마이너스 뭐가 들어요. x 마이너스 뭐가 들어요. 왜냐면 3차는 3차 항이 제일 크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뒤에 뭐가 붙더라도 얘는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1. 그치. 2차, 1차 상수가 뭐가 나오든 얘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근데 지금 3차잖아요. 얘는 지금 a일 때 양수, b일 때 음수, c일 때 양수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와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한 개는 나와요. 0 가지고는 안 되네. 한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자, 이거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t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t는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t는 알파보다 작은 거고 t가 알파와 베타 사이인 거고 t가 베타보다 큰 상태예요. 그렇죠? 자,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만약에 내가 t에 대해서 ft 함수를 좀 구해본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알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빵개 나올 거예요. 교점이 없잖아요. 그쵸? 교점 개수니까. 그 다음에 알파가 되는 경우가 교점 한 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로 나올 때는 교점이 지금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베타일 때는 지금 교점이 딱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교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아요? 요게 y는 ft.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불연속이 무조건 2개예요. 알파, 베타에서. 그죠? 접하는 경우가 지금 불연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t값은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오케이. 자, 좀만 더 풀어볼게요. 자, 맞은 사람들은 잠깐만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오케이. 너무 쉬워. 여기 똑같이 얘기하는데 A, B, C만 넣어봤지? 저게 3차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 쪽에서는 얘는 무조건 아래에 있어요. 그치, 그치. 음에서 양으로 가고 양에서 음으로 가고 음에서 양으로. 이거 전체 3차식. 그치, 3차식. 오케이. 그치, 플러스 무한대는 어제 무한대니까. 3차식. 그치, 그치. 없을 수가 없다. 오케이. 괜찮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하면 돼요. T 아니야? 2분의 1 T. 2분의 T는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어쨌거나 저 접하기 하는 t값이 나올 거니까 2분의 t는 그냥 y절편일 뿐인 거지. 어떤 t가 있을 거라서 크게 상관없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죠. 오케이. 하고 옆으로 이니까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좀 지어볼게요. 자,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0,3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에다가 자, 요 식에다가 0, 3 집어넣으면 되니까 0 빼기 6 더하기 t 그죠? 이거 절대값. 그게 반지름 루트 5랑 같게 만드는 그 t 값들이 지금 알파 베타예요. 그렇죠? 알파 베타. 자, 그러면은 절대값 t-6이 넘겨주면은 5가 되는 거니까 t-6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따라서 t 값은 11이거나 1인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일 때고요. 베타가 11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FT랑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지금 1과 11만 불연속이라서 GT는 1과 11에서 빵 나와줘야 될 겁니다. T-1, T-11. 그래서 G2는 1 곱하기 마이너스 9라서 마이너스 9가 되겠고 F2는 지금 2,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2는 2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G2를 구하는 게 아니고 F2 더하기 G2라 답이 마이너스 7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7.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마무리하고요. 합성함수 연속은 앞에서 했으니까 요건 좀 넘어갈게요. 요거. 사실 이걸 따로 뺀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 복잡한 합성함수의 연속 판단 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빼놓은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고 빼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글자가 써져 있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푸는 게 좋은데 얘 써져 있는 거는 풀지 마요. 얘 써져 있는 거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인데 148번처럼 148번처럼 위에 써있죠? 복잡한 합성함수의 연속 판단 교육과정외라고 써놨죠? 이런 건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놓은 애들이고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지침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합성함수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 지나치게 복잡한 건데 라는 거예요. 그 지나치게 복잡한 거에 대한 내 판단 기준이 여기에요. 내 판단 기준. 내 판단으로는 이것들이 복잡한 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빼버리면 되지 왜 집어넣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판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내신에 내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합성함수 연속 판단하는데 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들고 와요. 그럼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낼 수 있는 사정권이구나 라고 하면 여기서 뭐뭐 더 풀어야 되는지 그때 알려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빼놔요. 일단은 확실하게 나오기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연속은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미분계수도 함수로 좀 가볼게요. 미분계수도 함수. 할 게 산더미네. 요거 그쵸? 자, 사실 3단원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3단원까지가.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은 개념이 깊어서 어려운 거고요. 문제 자체만 놓고 오면 도함수 활용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근데 막상 딱 보잖아요. 앞에서가 체감상 난이도가 높아요. 앞에서가. 오히려 뒤로 넘어가면은 뭔가 좀 활용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생각보다 재밌어요. 앞은 좀 지루한 느낌이 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거 안 들었다고 뭐라 하면 안 돼. 진짜. 안 들었다고 뭐라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학기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 못 합니다. 자, 도함수랑 미분계수가 뭔지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자, 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국어적인 표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수식으로밖에 없고
그걸 굳이 국어적으로 쓴다면 나는 이렇게 써요.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나밖에, 저기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졌으면은 답 나오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 킬러 가서 다 틀려요. 진짜로. 자,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고요. 이 미분계수가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얘를 순간변화일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교과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분계수는 와닿는 게 별로 없지만 순간변화일은 그래도 뭔가 와닿는 게 있죠. 자, 이때 용어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은 얘는 순간이라는 용어랑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순간은 당연히 뭘로 쓸 수 있어요? 극한 가지고 써주면 돼요. 그렇죠? 순간으로 만든다. 그렇죠? 변화율은 뭐죠? 변화랑 율을 합친 거죠. 그래서 변화 비율이에요. 변화 비율.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변하는 걸까요? 좌표 평면에서 변하면 점이 변하는 거야. 그죠? 점이 변하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바뀔 텐데 우리는 XY 평면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변화는 X 변화와 Y 변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X 변화, Y 변화. 자, 이때 X 변화량을 X2-X1이라고 잡죠. 자, 이거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델타 X라고 표현을 합니다. 델타 X. 자, 근데 이 델타 X를 이제 국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는 X의 증가량, 아니, 난 이렇게 쓰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X의 증가량. 아니면 X의 변화량. 이것도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쓰고 있지 않은 용어예요. 그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 X가 증가된 그 부분 양이라 그래서 증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의 증분. 다 똑같은 말이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증분, 변화량, 증가량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감소량이라 그러면 안 되냐?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Y가 변하게 되겠죠. Y2 빼기 Y1이 될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 그렇죠? Y의 증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를 했어요. 그럼 변화 비율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비와 비율을 배웠어요. 그렇죠? 비와 비율. 3대4라는 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비율수. 유리수입니다. 있을 유자의 비율 리자. 그래서 비율수가 유리수예요.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내는 게 비율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3분의 4가 4분의 3이랑 같은 건 아니죠. 그쵸? 비율상 얘보다 3분의 4배, 얘보다 4분의 3배. 그러니까 누가 분자로 가고 누가 분모로 가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X 변화와 Y 변화를 비율로 놓고 보려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기울기라는 개념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곧 변화율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변화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다? 기울기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이거 지금 두 점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만약에 이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나왔던 어떤 y는 fx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두 점만 놓고 봤을 때 평균적인 변화를 본 상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그쵸? 자, 이 평균 변화율이 다른 말로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그쵸? 결론은 미분계수는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괜찮죠? 그냥 기울기 극한.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가볼게요.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그 y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나는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순간 변화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한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지점 중에 하나인
A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잡았지만 점 하나만 가지고는 변화를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얘 말고 다른 움직이는 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잡는데 그 지점의 X좌표를 표현하는 게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델타 X는 그냥 하나의 수예요. 이거 X랑 착각하면 안 돼요. 델타 X가 하나의 수입니다. 자, 근데 다시 언급한 이유는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델타 X 대신에 뭘 쓰냐? H를 씁니다. 증분을 H를 씁니다. 자, 아니면은 그냥 변수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이 지점의 함수값이 FA가 되겠고요. 요 지점의 함수값이 FA 플러스 델타 X로 써도 되고 FA 플러스 H로 써도 되고 FX로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변화 비율을 한 번만 볼게요. 그럼 변화 비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될 거예요. 그렇죠? 델타 X분의 델타 Y. 자, 그럼 얘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본 것처럼. 자, 한순간에 훅 지나가요, 진짜로. 자, 얘는 델타 X분의 Y 변화. 그쵸? 얘는 델타 X로 봐도 되고, H로 봐도 되고, X-A로 봐도 되지만, 요 둘 사이의 Y 변화는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로 봐도 되고, 아니면 F, A 플러스 H 빼기 FA로 봐도 되고, 아니면 FX 빼기 FA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델타 X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H로 쓴다 그러면은 F, A 플러스 H 빼기 FA.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X로 쓴다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셋 중에 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델타 X는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배제해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쓴 이유는 있죠. 보고, 저게 뭔 소리야?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건 두 개밖에 안 씁니다.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뭘 해야 돼요? 변화율인데 우리는 그걸 순간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A에 한없이 가까워 라는 걸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한없이 그 변화가 한없이 0에 가깝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가 빵으로 가는 거고 여기선 증분이 H니까 H가 빵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X가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움직이는 점이 좀 더 가깝다면 이 둘 사이 기울기. 그쵸? 점점 가까우면은 A 사이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한없이 확대해 볼게요. 왜? 지금 당장 얘를 보든 그래 이걸로 볼게요. X가 A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A라는 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가까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A 한없이 간다라는 거는 A에 한없이 가까운 것뿐인 거지 AJ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확대해 봅시다. 왜? 왼쪽 점과 오른쪽 점 가지고 기울기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끌고 와보면은 정확하게 X가 A인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점이 있을 겁니다. 얘를 편의상 A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왼쪽 점도 또 있겠죠? 자, 얘가 지금 A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A라고 한 지점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욱한 정확한 따져줘야 되잖아요. 자, 편의상 얘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그쵸? 그 다음에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똑같이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자, 이렇게 쓸 텐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A보다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A보다 오른쪽.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요 색깔로 나타낸다면 얘는 이 점과 오른쪽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괜찮죠? 이 둘 사이의 기울기. 하지만 확대 끝은 없으니까 그 사이에 무지 많은 실수점이 또 있어요. 근데 확대 끝이 있다는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냥 기울기 우욱한이에요. 기울기 우욱한. 다만
우리는 우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저희 교육과정에는 이런 용어 없어요. 교과서에 절대 등장 안 하는 용어예요. 그냥 학원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괜찮죠? 문제집이랑 이런 데서는 나오겠지만 교과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쪽에 대한 점도 또 있겠죠. 여기까지도 기울기를 나타내보자. 왜? 좌우칸 우칸 다 따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게 지금 뭐라고요? 좌미분계수구나. 그렇죠? 좌미분계수구나. 그냥 다시 한번 기울기의 우극한, 기울기의 좌극한이에요. 이 둘이 같은 경우의 현정에서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얘는 수렴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 수렴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자, 이때 확대한 상태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얘도 x 변화량이 있겠고 얘도 y 변화량이 있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dx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자, 얘는 영어로는 좀 복잡해요. 원래는 뭐 데리바티브 x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디퍼런셜 x라고도 해요. 몰라. 아무튼 디퍼런셜 x. 자, 아무튼 영어가 짧아가지고 미안해. 자, 제 연계국어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줄여 쓴 게 dx예요. 자, 이거를 뭐 농담 삼아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델타 x였잖아요. 근데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 쪼그라들어서 dx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안. 그냥 조크. 미안. 조크.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x가 엄청 작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좀 확대 끝이 있다라고 해서 보여준 것 뿐인 거지 실제로 확대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히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그때 그 두 점 사이 간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x의 변화량은 맞는데 미소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스마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극미할 미자의 작을 소자입니다.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한소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0 플러스 이런 거 무한소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한소라는 개념이 아예 삭제됐어요.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대 미적분학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무한소라는 개념은 없고 무한대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는 0 플러스 같은 느낌이지만 그냥 뭐 하나의 x 변화 같은 느낌으로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y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dy d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않아요. 얘는 dy dx라고 읽습니다. 왜?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얘는 그냥 하나의 수렴값으로 보지 분모분자는 원래 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딱 요거잖아요. 2차 함수에서 1,1과 x, x제곱 두 점 사이 기울기에서 x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지니까 1의 수간변화율이잖아요. 그쵸? 수간변화율. 자, 근데 이거 약분해서 수렴하면 얼마예요? 2죠. 이 분수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분모분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괜찮아요? 인정 안 해요. 이 자체가 하나의 수렴값으로 봐서 dx분의 dy가 아니라 그냥 dy dx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치만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에서는 분수꼴로 봐도 전혀 지장 없어요. 고등과정에서는 분수꼴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현 자체를 보았을 때 우리 되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수렴하는 경우에는 A 지점에서 F라는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해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나타내게 되죠. F 프라임 A.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차이가 뭐냐? 둘이 똑같은 건데 얘는 이제 뉴턴이 쓰는 미분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쓰는 미분법 표현 형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역사 시간으로 잠깐 좀 들어가자면은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두 수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의 수학자 아이작 뉴턴,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과학자로 더 유명하지만 원래 수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정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과학 쪽에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미분법을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정통 수학자예요. 정통파예요. 난 수학 수식으로밖에 안 해. 그래서 수식만 가지고 미분법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뉴턴이 미분법을 창시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고 나서는 둘이 공동창시로 봅니다. 공동창시로. 자, 근데 만약에 라이프니츠가 쓰는 이 표현 방법이 사실 좋지 않았다면은 공동창시로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뉴턴이 너무 대세였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왜 쓰이냐면은 F'이라 그러면은 변화되는 게 X가 변화해서 나온 건지 Y가 변화해서 나온 건지 몰라요. 근데 얘는 X가 변할 때 Y의 변화 비율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DT분의 DY, 뭐 DA분의 DY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변할 때 뭐가 바뀌는 건지 그런 걸 보기 되게 좋은 수단이 돼요. 그래서 변수가 XY밖에 없으면 X 변할 때 Y 변화 이거밖에 안 보니까 그때는 그냥 뉴턴식 표현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투는 사실 거의 이거밖에 안 씁니다. 수투는 나 몰라도 되잖아. 저기 적분할 때는 써요. 적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얘를 본격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미적분 들어가야 돼요. 미적분에서는 이거 없으면 아예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걸로. 그래서 다변수에 대한 미적분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고 음함수 미분법 할 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 지금은 쓸 일이 없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 극한으로 생각해 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순간 변화를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한다. 다만 기울기 극한이라고 해서 미분계수는 아니에요. 모든 기울기 극한이 미분계수는 아닙니다. 이거 정리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난리가 좀 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미분계수는 기울기잖아요. 도함수는 그냥 함수일 뿐이에요. 도함수 헷갈리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F1이 2라고 쳐봅시다. F2가 4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함수는 뭐예요? EX겠죠? 그렇죠? 함수값, 함수.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프라임이 붙었다. 그럼 얘는 미분계수, 도함수.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그냥 같은 거예요. 둘 다 기울기예요. 다만 그게 함수값이냐 아니면 함수식이냐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혼용해서 씁니다. 뭐 X지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해도 돼요. 괜찮죠? X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전혀 문제 없어요. 도함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괜찮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봐봐요. F'A, EA라고 썼어. 그럼 이건 A지점에서 미분계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 도함수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혼용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미분계수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나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냥 기울기 함수. 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도함수는 기울기 함수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떠냐면 얘를 최종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미분계수에 관련된 용어적 정의 말고 아예 수식적 정의를 볼게요. 미분계수 F'A 무조건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안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증분식 표현 형태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 표현 방식. 그렇죠? X가 An 없이 가까울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거 두 개 빼고 미분계수 아니에요. 그 어떤 식도 이 두 개 빼고는 미분계수가 아닙니다. 치환해서 이 꼴 나오는 거 아니면은 다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 극한으로 구한다. 맞죠? 근데 얘 빼고 나머지 기울기 극한은 전부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전부. 오케이? 두 개만 미분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도함수. 자, 아까 얘기했지만 도함수는 x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 도함수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 증분 표현밖에 안 써요. 증분 표현밖에 안 씁니다. 왜? 변수가 두 개 나오니까 좀 헷갈려서. f,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요거밖에는 안 씁니다. 요거밖에는. 자, 만약에 이거를 변수식 표현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 빼기 fx.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분계수 표현은 딱 두 가지고요. 도함수 표현은 얘밖에 안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진 다 미분계수 도함수가 아니에요. 얘 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제가 개념만 엄청 설명했는데 큰일 났다. 자, 그러면은 미분법은 다음에 좀 설명하고요. 요 관련된 문제는 지금 잠깐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에 관련된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 거예요.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진도는 일단은 이게 2단원밖에 못한 상태기는 한데 다음 시간에 아마 주말에 미분계수 도함수 문제풀이 좀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설명 못했던 추가 개념은 내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다음 날에 나갈 겁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야, 너무 아쉽다 진짜. 와, 진짜 나가고 싶은 분량은 진짜 산더미인데 내 맘 같지가 않아. 항상 진도 나갈 때 보면 고생했어. 여러분 안녕. 클릭 여기야. 내가 갈 거야 이제. 갔다 오고